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저희가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태블릿도 거의 한 몸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아이패드 프로 11을 사서 그걸로 저희 영상에 자주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 있죠? 그거를 그렸었는데 최근에 2024년에 출시된 갤럭시 탭 S10 플러스로 갈아탔습니다. 뭐 리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왜 기변을 하게 됐는지, 기변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애플 실리콘이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AP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긱벤치 6를 돌려보면 성능 비교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가 구형이라서 1대1 비교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점수는 지금 화면에 잠시 띄워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용도로는 둘 다 차고 넘치는 성능이거든요. 이런 걸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하고 싶다면 본격 게이밍 태블릿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여튼 성능 때문에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디스플레이 때문이냐? 확실히 예전에는 갤탭보다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가 월등하게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글쎄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못지않게 요즘 삼성에서 나온 아몰레드 패널도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요즘 괜찮은 노트북에는 다 그 삼성 패널이 달려있다. 굳이 따지자면 아이패드는 IPS, 갤탭은 OLED라는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스펙만 보자면 갤탭 S10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둘 다 불만을 느낄 만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필기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태블릿에 이런 종이 필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쨍한 화면은 조금 포기해야 되니까 그놈이 그놈처럼 보인다. 그러면 필기감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두 제품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드로잉에 큰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펜을 사용할 때는 태블릿의 성능보다는 화면 주사율이 높은 게 더 부드럽게 느껴졌었거든요. 예전에 이 아이패드를 살 때 주사율이 60Hz였던 아이패드 에어랑 120Hz였던 프로랑 뭘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둘 다 매장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60Hz짜리는 확실히 버벅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아이패드나 갤탭이 아니더라도 필기용 태블릿을 원하신다면 저는 화면 주사율이 120Hz 이상인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갤탭도 주사율이 120Hz이기 때문에 두 제품의 필기감에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입력 지연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레이턴시가 적어서 비교가 의미가 없지만 동일한 그림 앱을 켜서 속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갤탭이 미묘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쓰던 아이패드 앱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정도로 늦게 따라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던 프로 크리에이터 앱을 켜서 다시 선을 그려봤더니 이건 또 갤탭보다 속도가 빠르네. 이게 기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최적화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거를 1대1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 빠르다 얘기를 하는 거지 두 제품 다 어떤 경우에도 드로잉이나 필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느린 적은 없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진짜로 왜 아이패드에서 갤탭으로 갈아탔냐? 일단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기가 더 좋았습니다. 아이패드에도 일정 관리를 하고 메인 화면에 위젯을 띄울 수 있는 앱들이 많지만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iOS가 화면 레이아웃을 제한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인 것 같긴 한데 일정 관리 위젯들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바꾼다거나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거나 원하는 내용만 골라 넣는다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치 종이로 된 다이어리를 딱 펼쳐서 바로바로 달력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싶은데 iOS에서는 제대로 내용을 보려면 화면을 켜고 일정 관리 앱을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갤탭에서는 달력을 전체 화면에 가득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 화면 분할을 더 짜잘하게 할 수가 있어서 화면 배치를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iOS를 불편하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베스트니까 여기서 변형하지 말고 내가 쓰라는 대로 써 하는 바이브가 OS 전체적으로 깔려있달까? 그게 초반에는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긴 했어요. 반면 안드로이드는 자유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촌스럽고 번잡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이 자유도가 높으면서도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을 안드로이드 OS 안에서 찾은 게 아닌가. 그리고 갤탭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묘하게 섞어놓은 스타일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원래 다이어리에 직접 기록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기본적인 일정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기록을 하더라도 갑자기 새로운 일정이 생겼다. 그럴 때 바로 태블릿을 켜서 달력위에 펜으로 쓱쓱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N잡이신 분들 업무 종류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놓고 한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삼성 노트 앱에서 문서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 할 일에 체크박스를 달아둔 뒤에 화면에 띄워놓을 수가 있다. 물론 아이패드도 앱에 따라 그런 위젯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iOS에서는 레이아웃 구성도 제한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뭘 띄우고 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느낌이 든달까? 겔탭에서는 기본 제공하는 삼성 노트 앱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텍스트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위젯으로 포스트잇 붙이듯이 바탕화면에 쉽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좋다 하신다면 아이패드의 정갈한 화면이 더 좋겠지만 해야 할 업무가 많아질수록 디자인이 예쁜 것보다는 쉽고 빠르게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겔탭 레이아웃 디자인이 엄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깔끔하고 적당히 직관적이라는 거.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자료 관리입니다. 제가 윈도우 노트북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자료 정리나 연동은 겔탭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이패드는 PC에 연결하면 폴더가 내가 만든 대로 나오지 않고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내 거만 그런 건가? 이것도 좀 제가 iOS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내가 생성한 파일이 들어있는 전체 폴더 구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맥북에 연결하면 더 개연성 있게 폴더 구조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맥을 안 쓰니까 이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겔탭은 PC에 연결하면 내부 폴더 구조를 전부 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진달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3년 넘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겔탭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아이패드에서 주로 쓰던 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겔탭에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봤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그림 그리는 앱이라면 대표적인 게 프로크리에이터죠. 사실 느낌 있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만한 앱이 없고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안드로이드용 앱이 뭐 있나 찾아보다가 인피니티 페인터라는 앱에 정착했습니다. 일단 이 앱은 인터페이스가 심플하고 프로크리에이터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금방 능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종류도 많고 브러쉬 스타일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음악 앱. 사실 제가 태블릿으로 음악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게러지밴드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겔탭에서는 밴드랩이 게러지밴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게러지밴드보다 아쉬웠던 점은 가상악기의 어쿠스틱 계열이 비교적 적다는 점. EDM 계열의 사운드를 만드신다면 겔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솔직히 겔탭이 음악에 특화된 태블릿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피커 세팅도 영상 감상에 유리하도록 작은 울림도 되게 크게 과장되게 MSG를 친 느낌이랄까? 그래서 굳이 이 겔탭을 음악용 보조기기로 쓴다면 스피커를 따로 물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겔탭은 아이패드처럼 USB-C가 하나니까 그렇게 쓰려면 또 연장 허브를 사야 되는 귀찮음이 있다. 사실 뭐 그거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저는 원래 태블릿에 이런 마스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자주 썼었거든요. 지금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괜찮아졌지만 아이패드 프로에 이 키보드를 연결하면 사운드가 미세하게 늦게 나오는 레이턴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겔탭은 그런 레이턴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리버브가 들어가도록 스피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내가 만들고 있는 음악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음악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이 외에 아이패드에서 썼던 일정 관리 앱은 뭐 딱 마음에 드는 건 없었거든요. 콜라노트에 달력 이미지를 올려놓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다이어리 꾸미듯이 썼었던 적이 있는데 태블릿 켜고 앱 켜고 또 일정 적어둔 파일 켜고 해야 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겔탭으로 오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달력을 항상 올려놓을 수가 있고 일정 추가도 바로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인생을 사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달까? 구형 아이패드 쓰다가 신형 겔탭을 보면 당연히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신형 아이패드랑 비교해야 공정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제품이 낡았다거나 성능이 딸려서 갈아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왜 아이패드에서 겔탭으로 생태계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겔탭이 아이패드를 못 따라간다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제 사용 목적으로는 두 제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갈아탄 거예요. 오히려 겔탭이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늘려줘서 저한테는 더
유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안 드리기는 했지만 AI 기능들 같은 거, 노트 앱에서 회의 녹음하고 또 그걸 텍스트화해주고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들 요즘 웬만한 앱에서 다 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삼성 노트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편해서 요즘 일하면서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폰을 나띵폰을 쓰고 있어서 한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삼성도 생태계 앱들이 제법 쓸만해져서 갤탭으로 넘어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여튼 앞으로 이걸로 채널에 들어갈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일정 관리도 열심히 할 예정이라는 거. 그럼 일을 더 많이 잘해야겠지. 그럼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래,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초기화하고 팔자. 얼마나 나올라나? 50만 원 정도 하려나?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